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액세스 공개 문제 1번을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공개 문제는 큐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외식 프랜차이즈 암소가든이라고 하는 지문으로 시작하는 1번 페이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빈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화면 확대를 좀 할게요. 자, 빈 데이터베이스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저는 저장 위치를 그냥 D 드라이브에 여기에 1002번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액세스 버전은 오피스 2021 버전을 기준으로 작업하는 건데, 뭐 앞에 영상 올려드렸던 2016 버전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셔도 되고, 뭐 시험장에 내가 응시할 예정인 버전이 만약에 수험표에 오피스 2021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준비하셔도 되고,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 같은 경우에도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파일명을 뭘로 저장하고 어디 위치에다 저장해라, 그런 걸 다 알려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db1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 1번 창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부분은 실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저장을 해 두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물어보는데 이름은 변경 없이 그대로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필드 설계 창이 뜨게 되고요. 기본 키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열쇠 마크를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 이름에 그럼 본격적으로 이름부터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일자라고 하는 필드명이 여기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이디를 지우고 일자라고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의 경우에는 날짜 데이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메뉴가 쭉 펼쳐지는데 날짜 시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형식을 여기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 형식을 보시면은 간단한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연도 4자리, 다시기호, 월 2자리, 다시기호, 일 2자리로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 예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소명 필드를 설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에다가 업소명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 형식을 보게 되면 얘는 한글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짧은 텍스트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ME 모드가 한글로 여기 지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목 코드라는 필드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세 번째에다가 품목 코드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데이터 형식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영어 대문자가 들어가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짧은 텍스트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IME 모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영숫자 반자 모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필드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죠.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판매 수량이 입력이 됐으면 얘의 경우에는 숫자 데이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드 크기는 뭐 롱 정수로 되어 있는데 뭐 따로 건들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열리게 돼요. 네, 그래서 날짜 데이터 부분부터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창을 저는 조금 줄여서
이렇게 보기 쉽게 세팅을 해 놓을게요. 자, 입력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일자 부분에서 원래는 네 자리를 다 뭐 연도 치고 그 다음 다시 기호 넣고 05 치고 06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난 이게 좀 귀찮다 뭐 그러시면 두 자리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15 다시 5 다시 6 월도 이제 한 자리만 입력해도 앞에 0이 채워질 겁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 입력할게요. 아래 방향 키 이렇게 누르시면 밑으로 커서가 내려갑니다. 15-5-6 15-5-6 이렇게 입력해주고요. 또 15-5-6 그래서 5월 6일 거가 4개죠. 네, 그 다음에 6월 1일 거 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6월 1일 거 입력할게요. 15-6-1 네, 15-6-1 그 다음 15-6-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15-10-5 네, 그 다음에 15-10-5 15-10-5 15죠. 네, 15-11-10 그 다음에 15-11-10 15-11-10 그 다음 15-12-5 15-12-5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데이터 오타가 있나 없나 개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그 다음 6월 1일 거 3개죠. 네, 그 다음에 10월 5일 거 3개 11월 10일 거 3개 12월 5일 거 2개 됐습니다. 자, 다음 업소명 필드 쪽 입력 작업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쭉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한사랑 그 다음 한운에 강남촌 멋사랑 그 다음에 한사랑 한우대 멋사랑 한사랑 강남촌 멋사랑 강남촌 한우대 한사랑 강남촌 멋사랑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누락되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한사랑 한운에 강남촌 멋사랑 한사랑 한운에 멋사랑 한사랑 강남촌 멋사랑 강남촌 한운에 한사랑 강남촌 멋사랑 됐습니다. 자, 다음 품목 코드 쪽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코드 쪽은 A 2개 A 2개 B 2개 C 2개 A 2개 C 2개 D 2개 BB DD AA, AA, BB, CC까지 입력을 했고요. 밑에 또 CC, AA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판매 수량 쪽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수량 쪽은 조금 제가 잠시만요. 창을 맞춰서 할게요. 네, 이만큼 당겨서 하겠습니다. 자, 판매 수량 쪽에 보시면은 100이죠? 네, 그 다음에 15, 20, 50, 200, 25, 100, 30, 25, 100, 20, 30, 200, 75, 35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0 뜨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저장 누르신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더블 클릭 누르셨을 때 입력된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돼 있어야 됩니다. 네, 한번 확인차 다시 열어보는 거예요. 자, 테이블 2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2번 쪽은 이제 여기서 만들기에 여기 테이블 디자인을 누르셔도 되고 테이블을 누르셔도 되고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2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이름은 기본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시게 되면 기본 키마크가 떠 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제하시면 돼요. 자, 필드 이름은 처음에 품목 코드라고 입력을 해야겠죠. 자, 품목 코드의 데이터 형식은 영어 알파벳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짧은 텍스트를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ME 모드에서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영숫자 반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필드를 설계하기 위해서 제품명을 입력을 할게요. 자, 제품명을 입력한 상태에서 데이터 형식을 보게 되면 한글 데이터로 들어가 있죠. 짧은 텍스트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 IME 모드가 한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필드는 단가에 해당이 되죠. 단가라고 하는 것은 금액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데이터 형식을 통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저장 누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AA, BB, CC, DD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제품명에 자켓, 그 다음 바지, 셔츠, 치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가 15000, 그 다음에 25000, 10000, 30000 쭉 입력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저장 누른 다음에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더블 클릭하셔서 정확히 4개의 레코드가 저장이 됐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습관 좋겠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입력 작업과 테이블 설계는 다 끝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화면 설계 쪽 내용을 확인하면서 하나씩 디자인을 해 갈게요. 자, 우선은 여기에서 조회 화면 설계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목록 상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언급이 되어 있고, 얘를 이용해서 나중에 여기 SQL문에 관련된 쿼리 부분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조회하면 서식이 이렇게 하단부에 제목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목록 상자입니다. 리스트 박스. 그 다음 여기에 또 두 번째 제목 부분, 그리고 점선으로 된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죠. 이거를 보면서 똑같이 디자인을 해달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기에서 우리가 새 폼이라는 걸 그대로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의 폼이 백지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기 메뉴에서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의 백지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곽 쪽은 이렇게 회색으로 떠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너비 부분, 이 가로폭인데 가로폭이 20을 넘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탈락 처리가 돼서 0점 처리를 판정을 받게 됩니다.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I 인포메이션 파란색 경고창이 뜨면서 구역 너비가 페이지 너비보다 크고 추가 공간에는 항목이 없어서 일부 페이지는 공백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너비가 페이지 너비보다 넓습니다라고 이렇게 뜨게 되죠. 확인을 누르셨을 때 실제 여기에 2번 페이지가 넘어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0점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절대로 2번 페이지가 뜨지 않도록 1번 페이지만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누르고요. 제가 다시 19에서 20 사이, 20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배치를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이제는 1번 페이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게 안전빵으로 19, 20보다는 그냥 아예 19보다 안쪽으로 그냥 배치하는 거를 권합니다. 기왕이면 뭐 여기다 하셔도 문제는 되진 않는데 그냥 19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목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디자인 보기 지금 모두가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에 양식 디자인 메뉴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레이블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가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살표 마우스 커서에서 플러스 기호에 A 알파벳 기호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왼쪽 버튼을 그대로 누르셔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면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클릭만 살짝 하고 바로 떼버리면 이렇게 크기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에 레이블을 클릭하셔서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끌어서 드래그 하셔야 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입력을 좀 해볼게요. 자, 업소명이 그다음 쌍따옴표 열고, 이게 띄어쓰기도 정확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강남촌 쌍따옴표 닫고, 한 칸 띄고 또는 그다음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멋사랑 쌍따옴표 닫고, 이면서 그 다음에 띄고 판매 띄고 수량이 띄고 50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강제 개행이라고 해서 줄바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바꿈을 하기 위한 단축키로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키에서 엔터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강제 개행 줄바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 다음에 깜빡이는 상태에서 Shift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막대기 커서가 한 줄 밑으로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상인 현황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보기에 폰 보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글자만 나오고 그 아까 디자인상에서 보이던 검은색 테두리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글자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제목 부분은 완성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추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제목에 대한 어떤 뭐 글자 크기를 뭐 명시한 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글자 크기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나는 약간 좀 뭐 키우고 싶다 그러신다면은 원래 이제 여기 서식에 가셔서 글자 크기를 좀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한 16? 뭐 이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죠. 뭐 여기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안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글자가 오타 없이 정확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목록 상자 부분을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양식 디자인 쪽에서 이 화살표 이 컨트롤 메뉴를 펼쳐서 보면 이렇게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목록 상자라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고 그대로 쭉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은 목록 상자 마법사라고 하는 창이 뜨는데 얘는 안 쓸 겁니다. 취소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앞에 리스트 2라고 하는 박스가 생기는 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델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언바운드 박스 쪽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주황색으로 칠해지고요.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뭐 이상한 필드 목록 창이 떠 있는데 얘는 그냥 닫겠습니다. 우리가 띄워야 되는 건 속성 시트입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활성화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정확히 이 데이터 탭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 행 원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쪽 칸에 클릭을 하셔서 점 3개짜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폼 1에 대한 쿼리 작성기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테이블 추가 메뉴가 있죠. 그래서 테이블 1을 더블 클릭 하시면 하나가 추가되고요. 테이블 2를 더블 클릭하시면 또 옆에 나란히 추가가 됩니다.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작업해 줘야 되는 것은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너 조인을 하기 위해서 필드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품목 코드 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선이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너 조인 관계를 맺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고서 형태를 보면서 하나씩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언급이 된 게 제품명이라고 언급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제품명이 여기 있죠.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필드가 밑에 추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가 부분을 언급을 했죠. 그러면 단가 더블 클릭하시면 그 다음 옆에 추가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일자라고 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가 세 번째 추가됐고요. 다음에 업소명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업소명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걸 추가해 줘야 되죠. 판매 수량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섯 번째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세부 조건을 제시한 거를 한번 지문을 읽어보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업소명이 강남촌 또는 멋사랑이라는 조건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문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먼저 업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현재 조건 자리가 바로 제가 클릭한 부분, 막대기가 깜빡이는 자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강남촌이라고 먼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확대 축소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텍스트 입력 크기 창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적당하다 싶은 크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18포인트로 저는 했을 때 이 정도 크기로 나오죠. 자, 잘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시력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돼요. 먼저 강남촌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 한 칸 띄고 또는이기 때문에 얘는 오와 연산자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는 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요? 뭐 이거나 뭐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는 게 바로 오와 연산 키워드와 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와 연산자 입력하시고 또 한 칸 띄고 멋사랑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이렇게 뜨는 것처럼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문자열 양 옆으로 덮어 씌워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오와 키워드도 앞 글자만 대문자로 뜨고 뒤에 글자는 소문자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연산자 적용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판매 수량이 언급이 됐죠. 그러면은 판매 수량 쪽이면 바로 이 옆쪽인데 중요한 건 이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로 나란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막대기가 깜빡이고 있는 여기 자리 보이시죠? 여기다가 50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상 기호넣고 50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대 축소 버튼을 눌러서 이상 기호넣고 5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비교식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또는이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엑셀이나 이런 그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리가 똑같습니다. 엑세스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또는 연산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면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줄로 나란히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셔야 되겠죠. 옆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줄이면 또는이라고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고요.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 다음 이제 또 밑에 쪽이 잠깐 보겠습니다. 일자의 내림차순으로 출력을 하라고 지시사항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자 부분에다가 정렬 칸 여기죠. 화살표를 누르셔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림차순 적용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더 해야 될 거 부분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쿼리 작성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저장 한번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 닫기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폼 보기를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보면은 그냥 단어가 4개만 그냥 리스트로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은 정확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필드가 떠야 됩니다. 필드. 열이라고도 하거든요. 같은 말로. 그래서 열이 5개가 뜨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 다시 디자인 보기 하셔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형식적으로 갔을 때 열 개수는 5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열 이름이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보기에 폼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필드명이 보고서 형식과 동일하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올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레코드가 총 4개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채점 대상에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높이가 너무 좁아서 실제로 보고서 이 폰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면 역시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크롤바가 사라지도록 넉넉하게 충분히 높이를 사이즈를 넓히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폰보기 하셨을 때 안 뜨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디자인 보기 하셔서 이제 여기 밑에 좀 더 늘릴게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쪽에 나와 있는 대로 리스트 박스 조회 시 작성된 SQL문 제목을 또 추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입력한 거를 그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복사본이 생기죠. 자, 그대로 방향키를 연달아 이렇게 연타해서 누르시면 촘촘하게 한 뼘씩 움직입니다. 자, 적당히 배치를 해주시고 글자 편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죠. 네. 자, 쭉 지워줍니다.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쭉 지우고요. 리스트 박스 띄고 조회 띄고 시 띄고 작성된 띄고 SQL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보기에 폰 보기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부분도 정확하게 제목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밑에 점선 박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추가하는 거냐면 보기에 디자인 보기 하셔서 여기에 보시면은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해서 대강 이쯤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마법사가 뜨는데 얘는 사용을 안 할 거라서 취소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5번짜리를 선택하셔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언바운드 부분 돼 있는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나중에 입력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SQL문을 이제 그대로 텍스트로 출력을 해주는 건데요. 우선은 언바운드 박스 쪽을 한번 위에 목록 상자 쪽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게 데이터의 행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SQL문이 지금 완성본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게 되면은 1번에 아까 SQL문 키워드가 지금 우리가 작업되어 있는 이 확대 축소 창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와 일치하는지를 한 번씩은 꼭 비교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실제 보시면은 셀렉트 문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where라고 하는 조건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where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 내용으로 업소명이 강남촌인 거, 갓다기호 연산자 하나 비교 연산 들어갔고 오화 키워드로 엮이면서 여기에 업소명이 멋사랑과 같으냐라고 하는 조건이 또 명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D라고 하는 게 또 역시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 판매 수량이 50 이상이다 라는 비교식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너조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더바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역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디센딩을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ESC가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떠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복사 버튼 누른 다음에 자, 그대로 얘는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언바운드 밑에 쪽 박스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클릭을 다시 글자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막대기가 깜빡여요. 여기에서 컨트롤 V를 누르시게 되면 그대로 카피한 내용이 붙여넣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컨트롤 V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버튼이 안 되는군요. 네, 그냥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 폼 보기를 했을 때 이게 샵 내린 물음표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이게 제대로 인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하셔서 앞에 S 앞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등호 입력하고 따옴표 하나 입력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세미콜론 뒤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가 따옴표 하나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보기에 폼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제대로 SQL문이 화면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 보기로 해서 넘어간 다음에 해당 박스 부분은 얘는 점선 모양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형식으로 이렇게 탭을 누르셔서 여기에 테두리 스타일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거를 파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얘가 이런 형태로 점선 파선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약간만 줄일게요. 그래서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점선도 지금 회색으로 약간 떠 있기는 한데 뭐 이것도 여기에 보시면은 테두리 색이 지금 약간 배경일보다 어둡게 35% 되어 있어서 그러거든요. 얘를 검정 텍스트로 이렇게 바꾸시면 진한 검정색 선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렇게 세 개 다 선택하셔서 드래그해서 잡으신 다음에 여기에 서식에서 글자색을 검정색 이거 텍스트 1로 바꿔주시면 더 진하게 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자, 양식 디자인에서 보기에 폼 보기를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재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자,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죠.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구체적으로 알려줄 건데요. 페이지 설정을 누르셔서 위쪽에서 60mm만큼 간격을 줘야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회색 효과가 뜨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보기에 디자인 보기 하셔서 본문 쪽에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어서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자, 서식으로 가셔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이 교차행색입니다. 교차행색 쪽에서 지금 위에 있는 흰색 배경 1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양식 디자인에서 보기에 폼 보기 하시고 뭐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 해주시게 되면 아까 회색깔 떠 있던 게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인쇄 미리 보기의 상태에서 1번만 떠 있어야 된다. 페이지가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하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저장 한번 눌러주고 여기에 저장하겠냐 물어보죠. 확인 버튼 그대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폼 1이라고 하는 게 메뉴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뭐 간혹 이제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굵은 테두리 얘는 원래 안 해도 되는데 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보기에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선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선 메뉴가 있죠. 얘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이 근처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쭉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테두리 두께가 지금 현재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6포인트로 맞추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두께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 적당히 그냥 뭐 방향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냥 적당히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인쇄 보기 가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해주시고요. 다시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보고서를 또 한 장 또 만들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게 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에서
여기에 쿼리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누르시게 되면 쿼리 1이라고 하는 메뉴가 뜨고요. 자, 여기에서 테이블 1번 더블 클릭해 주시고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 2번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테이블 추가 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고요. 자, 역시 이너 조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코드에서 품목 코드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드래그하면 이어집니다. 자, 필드를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해 줄 겁니다. 밑에 보시면 업소명이라고 처음에 언급이 됐죠. 자, 이거를 이제 보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업소명을 더블 클릭하시면 가장 먼저 필드가 추가가 됐고요. 자, 두 번째는 제품명입니다. 제품명 더블 클릭하시면 역시 추가가 됐죠. 다음 세 번째 일자라고 하는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추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수량 더블 클릭하시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단가 부분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 판매 금액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판매 금액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여기에 없습니다. 필드명이. 그러면은 직접 필드를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확대 축소를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나온 대로 저희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판매 금액 콜론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위로 가면 어떤 계산식으로 설계를 하는지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판매 수량 곱하기가 별입니다. 단가 이렇게 입력해주고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확대 축소로 해서 창을 띄워서 확인해 보시면 필드명이 제대로 적용되면 이렇게 대괄호 마크가 찍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필드명으로 추가해야 되는 부분은 비고라는 필드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여기 비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옆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확대 축소를 눌른 다음에 비고 입력하시고 콜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공식을 여기다 적용을 했냐면 판매 금액이 100만 이상인 경우 히트 상품으로 표시하는 거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공란으로 표시한다. 그 외의 경우죠. 그래서 이거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IIF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서 해볼게요. 자, 여기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조금 창을 내릴게요. 네. 자, 다시 한번 확대 축소. 자, 여기서 창을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고 부분은 IIF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비교식 컴마, 그 다음에 true 자리, 컴마, false 자리. 이러한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적어 두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비교식 부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상기호를 넣고 100만 이렇게 공개수 맞춰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rue 자리로 넘어가서 여기다가 히트 상품이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문자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반드시 이렇게 감싸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false에 해당되는 경우에다가 공란이니까 쌍따옴표 2번 이렇게 열고 닫고 해주시면 공란 처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확대 축소를 해서 확인해 보시면 필드명 쪽이 대괄호가 자동으로 씌워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 금액 쪽. 자,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 자, 그대로 얘를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이름 물어보는 창이 뜨죠?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닫기를 눌러준 다음에 만들기에서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쿼리 자리에서는 쿼리 1로 바꿔주시고 화살표 2개짜리를 누르시면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을 눌러주고요. 그룹 수준을 지정하겠다는 것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첫 번째 지문에 보시면 업소명 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룹화할 항목이 업소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소명만 오른쪽으로 하나 넘기시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정렬 기준은 우리가 제품명의 오름차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제품명을 선택하고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약 옵션을 체크를 하셔서요. 자, 합계를 구해야 될 대상은 판매 수량, 판매 금액입니다. 그래서 역시 총합계 부분도 같이 합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합계 부분만 판매 수량, 판매 금액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판매 수량, 판매 금액 이렇게 두 개만 체크하면 되겠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 보고선 디자인 수정을 클릭하고 마침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쿼리 디자인 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제목부터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게 되면 업소명 제품, 업소별 제품 판매 현황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그대로 제목 입력할게요. 업소별 띄고 제품 띄고 판매 띄고 현황 이렇게 되고, 얘를 적당히 그냥 방향키 눌러서 이쯤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쪽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좀 볼게요. 네, 이 부분이죠. 제가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올려서 볼게요. 날짜 데이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은 이 no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now 함수를 그대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잘라내기를 하시거나 컨트롤 X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대로 보고서 머리글 클릭해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옮겨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대강 이쯤에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맞춰 주시고요. 얘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이 정도로 줄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보기에 이제 보고서 보기를 하시게 되면 얘가 지금 뭐 샵샵샵 이렇게 떠 있는데 샵 자리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2024년 뭐 4월 2일 화요일로 되게 이제 기다란 형식으로 한글 방식 날짜 형식으로 찍혀 있죠. 얘를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이 now 함수에 지금 찍혀 있는 형식을 자세한 날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간단한 날짜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보기에 보고서 보기를 하시게 되면 2024-04-02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글자가 이제 작성일자 콜론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보기에 다시 디자인 보기 하셔서 여기다가 그냥 레이블 이렇게 클릭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입력할 수 있겠죠? 작성일자 한 칸 띄고 콜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박스 클릭해서 적당히 그냥 이쯤에다가 배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고 다시 한번 보기에 보고서 보기 하시면 네, 이렇게 날짜랑 나란히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 가서, 자,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20을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20을 넘어가면은 페이지가 2번 페이지가 생긴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0 안 넘어가게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작업을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업소명이 언급이 됐는데 잘 보시면은 업소명은 이게 짝대기 표시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밑에 짝대기 표시가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짝대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업소명은 그 집합 그룹별로 한 번씩만 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업소명 머리글에 있는 지금 이 박스 제가 선택한 거 있죠?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잘라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 쪽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업소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업소명 머리글 영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문 위쪽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뜨면 왼쪽 버튼 클릭해서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보기에 보고서 보기 하셨을 때 업소명이 지금 강남촌이 막 4번 뜨고 여기도 4번 뜨고 여기도 4번 뜨고 뭐 레코드별로 막 중복돼서 뜨죠.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안 되도록 한 번만 표시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업소명 거 아까 본문 거 박스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밑으로 더 갈게요. 중복 내용 숨기기 여기 있거든요. 네, 이게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예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된 다음에 다시 보고서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강남촌이 한 번만 뜨고 멋사랑도 한 번 뜨고 한사랑도 한 번 뜨고 한운에도 한 번만 뜨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 이 뜻입니다. 이 짝대기가 없다는 얘기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제품명이 그 다음 위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보기에 디자인 보기 하셔서 자, 여기를 이제 먼저 맞출게요. 자, 업소명을 2개 드래그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적당히 그냥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2개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에 서식 정렬로 갈게요. 정렬에 맞춤의 왼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로 맞추고요. 자, 그 다음 제품명도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키 눌러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춤의 왼쪽 크기 공간 가장 좁은 너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고서 보기를 다시 했을 때 잘리는 부분이 없죠? 네, 그러면은 얘는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 필드명이 또 언급된 부분이 일자 부분이 언급이 됐죠? 자, 그래서 일자 부분 2개 드래그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정렬에 맞춤의 왼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로 맞춰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보고서 디자인 보기에서 보고서 보기 하시면 이게 샵 표시로 뜨는 이유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디자인 보기 하셔서 둘 다 선택한 상태에서 같이 늘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리고 다시 보고서 보기 하고. 더 늘어나야 되네. 디자인 보기에서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늘리고 보고서 보기 하고. 이렇게 안 잘릴 때까지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됐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부분. 판매 수량은 이 밑에 합계까지 해서 총 합계까지 총 4개 요소입니다. 4개 요소를 드래그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4개 요소가 맞는데 이 페이지 번호는 걸리적거리죠. 얘는 안 씁니다.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울게요. 그래서 페이지 바닥글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얘도 이제 걸리적거리죠. 기다란 거, 뭐 세부 레코드 써 있는 거, 얘도 안 씁니다.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울게요. 자, 판매 수량 쪽 4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조절해서 맞추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해서 맞춤의 왼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로 하시고 실제로 보고서 디자인에서 보고서 보기 했을 때 자, 잘리는 부분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잘리는 부분 없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배치가 되는 게 단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가 부분도 이 2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같이 드래그해서 잡아서 왼쪽 방향키 연달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렬에 맞춤의 왼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실제 보고서 디자인에서 보고서 보기 하셨을 때 특별히 잘리는 부분이 있나 없나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이 뜨면 안 돼요. 자,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이제 단가 다음에 뜨는 부분이 판매 금액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판매 금액 부분이 바로 이 4개가 되겠죠. 그대로 왼쪽 방향키 눌러서 연타해서 눌러서 배치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정렬해서 맞춤의 왼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보고서 디자인에서 보고서 보기 하신 다음에 샵이 뜨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좁다는 얘기죠. 너비가. 그러니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다 같이 4개 잡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늘어나도록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고서 보기 하셔서 잘리는 부분이 없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고 부분을 또 이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의 비고 부분을 이렇게
왼쪽으로 더 조절해서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 둘도 조금 줄이겠습니다. 네, 뭐 한 이 정도로. 여기 좀 더 줄여도 돼요. 이거 옆으로 좀 더 밀고요. 얘도 옆으로 더 밀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20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안전하게 한 19 정도까지만. 네. 그냥 안전빵으로. 네. 그래서 조절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이제 작업해야 되는 부분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단가하고 판매 금액은 무조건 원표시 기호가 들어가고 컴마가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단가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 통화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 판매 금액에 대해서 여기에 얘가 지금 형식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통화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썸함수로 되어 있는 것들 이 두 개, 판매 금액 계열의 이 두 개, 얘네도 형식이 통화로 가야 됩니다. 통화. 이렇게 똑같이 통화로 각각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고서 보기를 하게 되면은 통화 표시 기호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바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가 테두리가 생기면 안 됩니다. 합계 영역에 얘를 없애줄게요. 디자인 보기에서 자, 여기 얘 먼저 할게요. 앞에 있는 거 합계 여기 판매 수량의 합계. 여기 보시면은 지금 테두리 스타일이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투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똑같아요. 테두리 스타일 실선인데 투명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판매 금액의 합계 부분도 테두리 스타일 실선인데 투명으로 바꿔주고 여기도 클릭해서 투명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보고서 보기 하시게 되면은 이제 테두리 선이 빠졌죠. 네,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드명은 전부 다 가운데 정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하셔서 여기 첫 번째 줄이죠. 여기 다 드래그 한 다음에 서식에서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전부 다 가운데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업소명하고 제품명, 일자, 판매 수량. 판매 수량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여기 세 개 부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잡아서 여기도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수량은 왜 건들 필요가 없냐면 우리가 원래 이제 숫자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그 단위 체크 목적으로 1의 자리냐 10의 자리냐 100의 자리냐 그 가중치를 따지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수량은 오른쪽에 있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원래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게 더 이상적이긴 하죠. 왜냐면은 판매 금액처럼 여기 보셨지만 뭐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그 단위 측정하는 거를 보기가 더 편한 게 원래 우측 정렬이 되어 있는 게 보기가 편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정렬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뭐 시험지상으로 보면은 이게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운데로 하신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 선택입니다. 마음대로. 오른쪽에 두실 분은 오른쪽에 두시고 이거를 뭐 가운데로 맞추실 분은 가운데로 맞추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비고도 한번 조절할게요. 여기 이렇게 두 개 잡고 정렬의 서식에서 여기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추시고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선을 넣어야 됩니다. 선을 넣을 거예요. 이 업소명의 위아래쪽으로 이렇게 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보고서 디자인 쪽 누르셔서 여기 펼치신 다음에 여기에 선이 있습니다. 얘를 추가할게요. 자, 이거를 원래 공간을 좀 넓게 한 다음에 편하게 디자인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여기 너무 좀 좁아서 타이트한데 그냥 널찍하게 좀 넓히겠습니다. 그냥 좀 넓힐게요. 얘를 좀 잠깐 내릴게요. 이렇게 잠깐 내리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선을 넣을게요. 자, 이렇게 추가하면은 여기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쯤에다 이렇게 배치하면 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trl C, Ctrl V 하시면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 배치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이 상태에서 다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잡고 방향키 위로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누르시면 돼. 그러니까 넓게 쓰자 이거죠. 편하게 작업하세요. 막 너무 막 좁아 죽겠는데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얘를 이제 좀 줄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보기에 다시 한번 보고서 보기 하시면 네, 이렇게 없으면 위아래로 선이 추가된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선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 합계 위아래로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합계 부분도 역시 디자인을 해야 되죠. 보기에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여기 합계 영역이죠. 네, 좀 널찍널찍하게 쓸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위에 여기 선 추가했었잖아요. 이 하나 그대로 드래그해서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C. 자, 그다음 없으면 바닥을 클릭하면 검은색으로 변하죠.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밑에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3개 잡고 적당히 위로 이렇게 다시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얘 다시 넓혀놓은 거 줄이시면 되고. 자, 보고서 보기 하게 되면은 지금 합계 위쪽에는 선이 들어갔어요. 아래쪽 여기 총합계하고 합계 사이에 선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디자인 보기 해서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봤을 때 보기에 보고서 보기 하시게 되면 네, 총합계 합계 여기 선 이제 2개가 됐죠. 그 다음 제일 총합계 아래쪽 방향에도 선이 들어가야 돼요. 보시면 여기 선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디자인 보기 하셔서 보고서 바닥글 클릭하고 컨트롤 V 그 다음 아래 방향키 연달아 누르시면 박스 밑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보고서 보기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이 3개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회색깔 뭐 이렇게 듬성듬성 들어가 있는 거 다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레이아웃 보기 상태로 하셔도 되고 디자인 보기 상태로 하셔도 되는데 레이아웃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제목 부분에 회색 이 박스가 선택이 되죠. 여기서 서식으로 가볼게요.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지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인데 여기 클릭을 이렇게 회색 부분 하시게 되면은 회색 부분 하시면 이렇게 레코드 개수별로 다 잡혀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교차 행색을 이렇게 흰색 배경 1로 누르시면 빠집니다. 색깔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죠. 합계 부분 쪽 줄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게 4개가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여기에서 역시 교차 행색을 흰색으로 이렇게 맞추시게 되면 다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치를 좀 조절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합계의 글자 위치가 업소명하고 제품명 사이죠. 그러니까 얘를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그 밑으로 이제 저기 총합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총합계를 하나 옆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되겠죠. 얘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얘는 필요 없어요. 델리트 키 눌러서 없애줍니다. 자, 그다음 얘네들 뭐 이것도 여기 뭐 서식에서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얘도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보고서 디자인에서 보고서 보기 하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약간 좀 넓힐까요? 너무 좁나? 뭐 상관은 없는데 좀 넓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넓혀줄게요. 얘는 좀 이렇게 줄이자. 이렇게 줄일게요. 자, 그 다음에 보기에 보고서 보기 하시게 되면 네,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 부분에 보시면 일자에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2자리씩 찍고 슬래시 기호로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서식을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뭐 보기에서 뭐 디자인 보기 하셔도 되고 레이아웃 보기 하셔도 됩니다. 날짜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4개씩 노란색 선이 잡히죠. 마지막에 3개짜리까지. 그 다음 여기서 형식을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연도가 원래 이제 우리가 영어 단어로 연도를 year라고 하죠. 근데 그 이제 단어를 줄여서 y라고 합니다. 그래서 y 형식으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건데 확대 축소할게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입니다. 원래 year가 연도예요. 근데 이걸 줄여서 y만 입력합니다. y만 입력하고 y 2개 입력한 다음에 슬래시 기호 넣고요. 그 다음에 월이 month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줄여서 m이라고 입력하는 거죠. m 2개 넣고요. 그 다음 슬래시 입력하고 day가 원래 일의 약자죠. 그러니까 앞글자 따서 d만 입력하고 이렇게 2개 입력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자까지 형식 맞춰줬고요. 자, 이제 특별히 뭐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 하셨을 때,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에서 60mm를 맞추게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여백이 생기고요. 이때도 역시 확인해야 되는 게 1번 페이지만 정확하게 뜨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페이지가 생기면은 탈락입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자, 뭐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난 그래도 좀 여기 좀 그럴듯하게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널찍하게 하고 싶다. 여기도 원래 조절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해서 다시 디자인 보기 갈게요. 여기가 좀 이렇게 넓혀져 있는데, 좀 넓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좀 넓히셔가지고 이렇게 내리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자, 다시 한번 보고서 디자인에 보고서 보기 하신 다음에 뭐 특별히 문제 없고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아까보다는 좀 공간이 넓어졌죠. 이런 식으로 맞췄습니다. 그 다음 글자 색깔도 뭐 따로 조절하실 필요는 없는데, 검은색으로 통일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에서 전부 다 드래그해서 잡고요. 전부 다 잡고 여기에 서식에서 글자색을 검정 텍스트 1로 선택을 해주시면 전부 다 검은색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자, 다시 보고서 디자인에 인쇄 미리 보기를 하셨을 때 진하게 잘 나왔죠. 이렇게 돼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합계 밑에 쪽에도 선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되네요. 지금 밑에만 추가해서 그러는데, 여기 합계 밑에도 선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조절 좀 할게요. 자, 이 부분, 여기 이거 그대로 넣어줘야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많이 내렸다. 이 정도까지 올려주고요.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추가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게 위에 선이 필요가 없죠. 얘를 지워야겠죠. 드래프트 키. 그렇게 해서 보고서 보기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맞춰지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냥 천천히 선 조절해서 다시 디자인하고 수정하고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하겠습니까? 좀 로보트가 아닙니다, 저는. 저는 로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체크하면서 꼼꼼하게 디자인을 다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합계 위아래로 선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보기에서 다시 인쇄 미리 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시험지 형태와 일치한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좀 나머지 지문을 조금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타 조건이 있기는 한데, 뭐 제목은 16 정도로 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다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하셔서 제목 사이즈 여기 클릭해서 서식 눌러보시면 20으로 되어 있는데 16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적당히 이런 식으로 조절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액은 당연히 원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컴마 표시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은 다시 보고서 보기 하셨을 때 단가랑 판매 금액 요소는 다 통화 표시에 컴마까지 찍혀 있죠. 확인했어요. 금액 이외의 숫자들은 컴마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 보시면은 판매 수량은 컴마가 없죠. 맞죠? 컴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모든 숫자는 속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자릿수를 0으로 하세요. 여기서는 소수자릿수가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금액에 대한 그냥 그 합계만 구한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소수자릿수가 발생되는 경우는 나눗셈 계산을 해서 평균값을 구할 때 이제 소수자릿수가 발생되죠. 그게 아닌 이상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열과 간격은 일정하게 뭐 맞추세요. 작성 일자는 수험 일자로 하세요. 뭐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날짜니까 아까 now 함수가 여기 들어가 있었죠. 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24년 4월 2일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now 함수 썼을 때 24년 4월 2일이 찍히겠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당일날 그 해당되는 현재 날짜가 여기에 찍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인쇄 미리 보기 해서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인쇄 자리 컴퓨터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여러 번 확인하시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저장 닫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폼 1번과 쿼리 1번 이렇게 각각 보고서 2개를 인쇄 작업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 해서 이거 한 장, 그 다음에 쿼리 1번 거 보고서 눌러서 여기에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 또 한 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액세스 공개 문제 1번 거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을 꼭 다시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저장 여러 번 하시는 습관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